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한입 어때? 이미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헐레벌떡 들어왔다면 살을 빼고 싶은 욕망이 아주 그득그득할 거라고 생각. 살은 뭐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빼고 싶어하는 짐덩어리이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니까 말이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형님들께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얼른 한입 바로 가자. 우선 유산소 대신 하라는 건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라는. 아마 여기저기서 살을 빼는 데에는 근육 운동이 아니라 장시간의 유산소로 칼로리를 태워야 살이 더 잘 빠진다고 들었겠지?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솔직히 유산소가 심폐지구력도 올려주고 살을 빼기에도 정말 좋은 운동인 건 사실. 하지만 근육은 거의 없고 살로만 덮인 사람이 유산소 위주로 하게 되면 체중 감소와 함께 일어나는 근손실로 인해 살이 빠졌을 때 몸이 완전 앙상해짐과 동시에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육 있는 사람도 빨리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유산소보다 웨이트를 더 중요하게 해야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살을 뺄 수 있다고 해. 어쨌든 근육 감소와 함께 살이 빠지면 우리의 신진 대사량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살을 빼기 위해 점점 더 유산소를 많이 하거나 음식량을 더 줄여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이어트를 하게 된대. 하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헬스의 칼로리 소모량은 유산소에 비해 적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돕는다고 하더라고. 다들 지방보다 근육이 칼로리 소모가 더 많다는 건 알고 있지? 그리고 살이 빠졌을 때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건강하고 예쁘게 몸을 만드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글리코겐이 되어 주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빼기 힘든 짐덩어리가 되는 거라고 해. 하지만 우리가 근육 사이즈를 키운다면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이후 운동을 해서 이걸 소모하게 된다면 저장하기도 전에 직접 소모해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또한 근육량이 늘어나면 신진대사도 늘기 때문에 자연히 소모하는 칼로리 양도 더 늘어나게 되겠지. 자세한 예를 들자면 이 연구에서는 체지방 26%가 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평상시처럼 먹고 활동하면서 웨이트를 프로그램에 따라 12주 동안 운동을 시켰다고 해.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체지방만 4.2kg이 감소된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지방량은 4kg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다음 두 번째는 숨막히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만 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일반식도 먹어주는 사이클 방식의 식단으로 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지방 감량을 하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위한 다이어트를 한 후 그게 끝나면 다시 퍼지게 된대. 그렇게 쪘다 빠졌다 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2주 동안은 저칼로리 식단, 다음 2주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휴식 기간으로 한 사이클을 가져가면 더욱 건강하고 지속적인 지방 감량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51명의 성인 남성을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과 2주 다이어트 후 2주 휴식을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2주 사이클을 돌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지방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우리 신체를 속여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하는 방법이래. 먼저 저칼로리로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지방 감소 이후 금방 이 상황을 적응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 신진대사를 줄이면서 결국 살을 더 빼려면 섭취량을 점점 더 줄여야 하게 될 거래. 하지만 잘 먹다가 갑자기 적게 먹는 방식을 하면 평소에 칼로리가 많이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먹던 칼로리 소비량에 맞춰서 에너지를 쓰게 되겠지. 이렇게 2주 정도만 적게 먹어서 이런 상황을 적응하기도 전에 다시 높은 칼로리를 섭취해주면 우리의 신체는 적게 먹길래 신진대사를 줄이려고 했더니 내 착각이었네, 그대로 유지하지 뭐 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해. 그렇다고 휴식 기간에 무턱대고 매일 막 먹지 말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먹던 만큼이나 그보다 조금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지방 감량에는 더 좋을 거야. 그리고 저칼로리 식단 때는 먹는 양을 너무 자세히 따지면서 줄이기보다는 자신이 평소에 먹던 밥의 양을 3분의 1 또는 2분의 1만큼 과감하게 줄이고, 최대한 지방은 적지만 부담백인 음식 위주로 짜거나 달지 않게 먹으려고 하면 분명히 체중 감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추후 체중 감소가 없을 때 조금 더 줄여가면 되는 거고, 마지막은 종합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짧게 말해봐. 가장 먼저 다이어트의 적은 소금보다는 아이스크림이나 빵과 같이 당성분이 많이 들은 음식을 피해야 원하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단 게 땡긴다면 정제 당분보다는 천연 당분인 과일로 섭취해주면 더 많은 영양분과 함께 건강한 당을 섭취해줄 수 있다고 하네. 그리고 뱃살이나 허벅지살을 빼기 위한 특정 부위 운동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전신을 다 해주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온몸의 근육이 증가하면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결국 평소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아질 테니까. 또한 효과적으로 지방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늘리는 것보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끝으로 오늘의 머슬한입은 여기서 마치려고 해. 만약 형님들이 정확한 칼로리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거나 다이어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를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 어쨌든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득근하도록 해.